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권재은,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아주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1% 넘게 상승했고요. 코스피 지수도 3개월 만에 2,600포인트를 탈환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는 기분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맞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또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유도했지만 반면에 네. 개인은 또 1조 원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정말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점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종목 고민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전화 말고도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친절하고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사가 되어주실 네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회정에는 정태근 이사 그리고 정재훈 대표 모셨고요. 네, 우의정에는 예병군 대표 그리고 이성웅 이사님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이 아주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무려 3개월 만에 2,600포인트를 탈환했는데 사실 저희가 어제 내년에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냐라고 이렇게 또 질문을 네. 드렸는데 마침 또 이렇게 시장이 참 상승해서 그러게요.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 이슈도 짚어볼게요.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 리퍼블리카가 IPO 절차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토스 기업 가치가 9조 1,000억 원 정도로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관련 주인 이월드가 상한가에 갔고 네. 또 다른 토스의 주주인 한국전자인증 그리고 한화투자증권도 올랐습니다. 맞아요. 예병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정말 오랜만에 나온 급등이고 이제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관련 종목들 지금 좀 잡아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좀 면밀히 분석을 좀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구조 몸값이라는 것은 결국 아직 이제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들 평가 가치에 대한 부분인데 이 평가 가치가 이제 구조로 이제 대충 추정을 해보는 거죠. 추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간평사에 의해서 추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추정을 해본 결과가 이제 구조란 얘기고 그다음 이제 이게 상장이 되고 나면 이렇게 이제 비상장 때 투자했던 회사들이 있어요. 이 회사들이 이제 엑시트 구조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장 때 투자를 해서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엑시트 구조는 거의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한 사람들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M&A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상장이에요. 근데 상장이 훨씬 효과적이죠. 왜냐하면 비상장 때 투자했다가 상장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비상장에서 비상장 때로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큰 호재가 생긴 거예요. 특히 이 중에 이제 지분이 가장 많은 게 이월드인데 네. 이월드는 지금 이제 이랜드 자회사죠. 이랜드가 10%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가장 강하게 올라왔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이 이제 9.1%를 쥐고 있는 하나투자증권. 그다음이 이제 하나금융지주 8.8%죠. 그다음이 이제 한국 전자인증인데 여기는 이제 2.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도 크죠. 지분법 이익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결국은 특히 중소형주의 특히 이월드나 한국전자인증의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여기서 이제 사실은 여기까지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 향후에 이 주식이 더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은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새로운 걸 좋아하고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다닌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정치권 테마 관련 중에서도 가장 강한 게 한동훈 장관 관련주입니다. 이유는 새로운 인물이잖아요.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던. 그 새로운 인물이니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참고해 보시면 이건 새로운 모멘텀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토스의 흥행 여부, 토스는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이제 이게 IPO 시장이 굉장히 뜨겁죠.
그러니까 흥행은 당연히 될 거라고 본다면 그 흥행 여부를 접어두고라도 많은 자금들이 몰릴 수 있다. 그런 것은 결국은 이 회사 한국전자인증이나 지금 이월드 같은 경우에 추가 상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중소형주 쪽으로 쏠림 현상이 가능하다. 왜?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토스 관련주가 굉장히 스프레드하게 많이 펼쳐져 있는 건 아니에요. 딱 줄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해서 들어올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토스 또 IPO가 또 새롭게 나온 이슈이기도 하고 네. 또 흥행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자금이 좀 몰릴 수 있다. 또 관련주들이 많지가 않고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급등했지만 뭐 이슈와 함께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관련주들 저희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이슈들 체크해봤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하러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매수냐 매도냐 그것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강하게 상승했지만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예, 두산 로보틱스 95,000원에 30%예요. 두산 로보틱스 95,000원이면 수익 중이시네요, 시청자님. 예, 예. 네, 오늘도 이렇게 목표가가 궁금해서요. 네. 목표가요. 오늘도 잘 갈 줄이야. 그러니까요. 정말 급등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제가 최근에 며칠은 안 됐어요. 네. 저번 주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네. 지난주에 들어가셨고요. 우리 시청자님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부럽습니다. 그렇다면 두산 로보틱스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지 네 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역시. 네, 한 분이 중립을 들어주셨어요. 음. 일단 그럼 긍정부터 들어볼까요? 사실 네. 최근에 너무 급등을 해서 이제는 좀 보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오. 싶기도 한데. 네, 다 긍정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예병근 대표님은 두산 로보틱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제로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이제 어떤 앞으로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의심할 게 없어요. 근데 자 이게 신규 상장주고 그다음에 이제 올라오는 구간에 이제 저항대는 없어요, 사실. 저항대가 없다 보니 야 이게 언제 이제 빠질지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니까 또 그 위에서 잡는 사람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저항대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거래량이 최근에 수반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이걸 목표가 정하는 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듣고 계세요? 네, 끊으셨는 모양. 이거는 보유자분들이 예.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느냐면 익절가를 잡아놓고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제 추세를 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데 내가 목표가를 둬버리면 그게 나중에 봤을 때 그게 허리였는지 그게 가슴이었는지 어깨였는지 입이었는지 머리 꼭대기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무릎에 사서 반대편 어깨에 팔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지금 사는 구간도 무릎이라고 치자고요. 만약 이게 예를 들어 성장성이 굉장히 강해서 100만 원 가까이 가요. 그럼 지금 구간이 무릎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며느리도 모르고 시아버지도 모르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 익절가를 자꾸 올려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12만 2,500원이잖아요. 자, 요 구간이에요. 강하게 올라왔던 구간. 10만 5천 원을 깨지 않으면 나는 이익을 안 하겠다. 차익을 하지 않겠다. 대신 10만 5천 원 깨면 아이고 그래. 만 원 먹지 뭐. 생각하고 냉정하게 파시는 거고. 자, 요게 15만 원 올라가요. 그러면 냉정하게 13만 원에 2만 원 정도 갭을 두는 거예요. 13만 원까지 안 빠지면 나는 안 팔겠다. 그럼 일단 13만 원 벌써 13만 원 수익은 확보가 된 거죠. 그죠? 그래 이게 20만 원을 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나는 17만 원 밑으로는 안 팔겠다. 이러면 17만 원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반대편 어깨라는 얘기죠. 그 추세 탈 때는 목표가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익절가를 올라갈 때마다 추세를 타고 올라갈 때마다 익절가를 정해서 이렇게 반대편 어깨에
팔리는 게 정확하게 얼굴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키가 서장훈 씨만큼 큰 사람인지 이수근 씨만큼 작은 사람인지 그건 지나놓고 머리를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꼭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목표가를 또 정할 수가 없다. 우리 예병군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가격 전략 꼭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경로를 바꿔서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모트렉스 궁금하신 시청자분이 계십니다. 19,700원에 10% 비중 보유하고 계시고요. 오늘 조금 올랐는데 매수가까지 올까요? 부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아, 모트렉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고민이시네요. 최근에 좀 그래도 상승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분께 한번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모트렉스에 대한 의견 준비되셨으면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오, 얼긍정이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자동차 대표주들이 오르면서 뭐 화신 같은 기업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맞아요. 또 자동차 부품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또 다시 한번 부각받는 모습이었는데 네. 아, 이 상승의 출발점이라고 봐도 될 만한지 예병건 대표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모트렉스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좀 추가 매수 해봐도 괜찮을까요? 시청자님? 추가 매수도 괜찮죠. 어.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자동차 부품주들이 조금 이제 갈팡질팡하고 실적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모트렉스도 실적 괜찮아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밀렸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중국으로부터 현재 지금 침해받고 있는 산업이고 그다음에 뭐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사업이죠. 그러다 보니 야, 향후 이게 좋아진다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한번 출연해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괜찮을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현대차, 기아차가 좋아지면 당연히 자동차 부품주도 좋아지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모트렉스는 HUD라고 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운전하면서 계기판을 보려면 고개를 살짝 그러니까 눈을 아래로 살짝 내려야 돼요. 근데 전방을 주시하면서 이제 그 지금 디스플레이 내용을 볼 수 있는 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안전성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ADAS,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ADAS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조차도 모트렉스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ADAS는 결국은 자율주행에 있어서 꼭 필수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에 이 모트렉스의 성장성이 없느냐? ADAS, HUD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성장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계속 조정을 받아왔다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침해받고 있으니 이게 좋아질까? 저들은 저가로 막 공세해 오는데 이거에 대한 의심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한국인들이 역시 제품 잘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회사들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트렉스니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꼭 들고 가보시고 지금 구간은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더 사야지 뭐. 네. 네, 지금 추가 매수해서 좀 수익 실현해보자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정보 고민되실까요? HLB인데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45,500원에 15%입니다. HLB 최근 흐름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 시청자분 수익권이신데 목표가가 궁금하신 걸까요? 이제 HLB의 그 메린트가 네. 이제 다 없어가지고 오늘 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그래서 매도를 쳐야 되는지 어찌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는 또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좀 윗꼬리 아랫꼬리를 많이 달았어요. 네. 2% 예, 예.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분 통해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과연 HLB는 중립
중립 그리고 아. 긍정 두 분 나왔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부터 LCLB에 대한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네. 공매도 쇼커버링이 시작됐다라는 의견 속에 계속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예병군 대표님이 LCLB 상담해 주셨는데 긍정 들어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도 급등을 해서 네. 굉장히 놀랐었는데 오늘은 또 중립을 들어주셨어요. 이제 네. 상승 추세가 좀 끝났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이 HLB 이런 회사들은 추세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 진양곤 회장님 한 3번 만나 뵀거든요. 만나 뵀는데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이분들이 정확하게 리보세라닙에 대한 확고부동한 뭔가가 있다라고 제가 여기서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찌됐든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진양곤 회장님조차도 이공계 박사님은 아니에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어찌됐든 지금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어떤 전문 경영인이란 말이죠. 이 두 분들이 어떤 주가에 대한 민감도는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이게 항상 주가가 빠져 있으면 또 올라오고 또 이렇게 뾰족산을 그리고 빠지거든요. HLB는 항상 뾰족산 그리고 빠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이제 도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항상 저항대가 되던 이 구간이 도달해서 지금 저항대를 뚫은 듯 보이나 2차 저항대가 또 보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 구간을 못 뚫고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약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리보세라닙이 진실이면 여기서 이 구간을 뚫고 더 올라가겠죠. 사실. 근데 이게 이때까지 그렇게 진실로 판명된 적이 없잖아요. 그냥 이제 한다, 안 한다, 뭐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조금씩 분할로 차익을 해서 일단은 팔고 계시는 게 조금 현명한 전략이라고 보여져요. 저번에 상담하실 때는 그때는 저가였어요. 올라오는 추세가 분명했고 근데 지금 구간은 약간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그래요. 애매모호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LCLB 그룹주 전반적으로 한번 뭔가 급락이 나오면 계속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좀 주의해야 할 만한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LG전자 네, 14만 원에 네. 30%. 14만 원에 매수하셨으면 되게 오래 굉장히 되신 것 오래 같아요. 가지고 계셨네요. 네, 네, 혹시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한 시청자님? 2년 정도 됐어요. 네, 2년 알겠습니다. 되셨군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빠르게 네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LG전자는 과연 어떻게 팻말 들어주실까요? 한번 들어주시죠. 긍정 세 분과 중립 한 분 네. 계십니다. 아, 매수가가 꽤 높으시고 그러니까요. 오래 들고 계셨고 최근에 주가가 저 정말 짧게 많이 근데 제가 먼저 하면 해도 될까요? 네. 진짜 짧게 할 네, 거거든요. 이사님 왜 중립 들어주셨죠? 네. 네, 역시나 LG전자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실적이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LG전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돌파구는 도대체 어디일지 예병군 대표님이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팻말 들기 전에 네. 정태근 이사님 먼저 들고 우리 들자고요. 네. 정태근 이사님 우리 거 다 보고 네. 딱 보고 반대로 되는 것 같아. 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겠죠 물론. 그건 아니에요. 자, 저는 LG전자를 조금 다르게 보는 입장이 LG전자가 좀 달라지긴 했어요. 그 제일 큰 거는 이 사업을 접었죠. 스마트폰 사업. 예전에 제가 이게 삼성은 스마트폰을 접으려고 하고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을 접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LG전자가 진짜 이 구조조정을 굉장히 강도 높게 한 거예요, 사실. 이게 매출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매출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과감히 접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쪽으로 갔느냐? 자동차 전장 쪽으로 갔죠. 근데 그 전장 쪽으로 가장 큰 핵심이 뭐냐? 그 지금 새로운 경영진이잖아요, 어찌됐든.
그들이 전장 쪽으로 간 이유 애플카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연이 됐죠. 네, 오리무중. 예.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뭐냐면, 야, 그렇게, 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잡기 위해서 몸을 틀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LG전자 주가도 그렇게 활발히 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가는 기대감입니다. 그 LG전자의 기대감은 내년에 있어요. 애플카가 내년에 이제 본격적인 출시를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애플카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어찌됐든 뭐 엠바고 딱 비밀을 붙여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풀릴 시점이 내년쯤이란 말이죠. 연락이 떠들겠죠. 그러면 LG전자와 LG 이노텍의 주가는 당연히 좋아지라고 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왕 2년 지고 가셨어요. 그 한 해 더 못 참으시겠습니까? 그죠? 한 해 더 참으세요. 저는 충분히 수익 내리라 보고 있습니다.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뭐 테슬라 간 거 봐보세요. 근데 애플카가 안 갈 것 같으세요? 갑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감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 그 애플카의 대다수 부품과 특허, 센서 이런 것들은 다 어디냐? LG전자와 LG이노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2년 동안 들고 계셨으니까 뭐 전장에 대한 기대감, 또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 놓지 마시고 조금만 더 들고 가보자라고 이렇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내일장 전략도 든든하게 짜봐야겠죠. 네. 이제 만기일이 돌아오는데 예병근 대표님의 한 주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예, 제가 지난주까지는 계속해서 중대형주 위주의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연말에 있을 이제 양도세 부분에 대한 매도 폭탄, 그리고 항상 연말이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보편타당하게 연말에 코스피 쪽보다 코스닥이 좀 안 좋았던 건 사실이다.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지금쯤은 이제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는 것은 중대형주를 좀 차익하고 중소형주를 조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 요거를 이제 어떤 전술로 한번 잡아보자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변화무쌍하게 이제 유기체처럼 움직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대응한다, 예측한다, 이건 굉장히 힘든 얘기지만 저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한은 시장을 계속 예측하고 대응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게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작용할 것이고, 저는 50억이 아니라 30억만 조금 상향되어도 양도세 기준이요. 그래도 한 20억 정도의 자금은 더 들어온다, 즉 연말 때 더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들조차 지금 시장을 내년 연초까지도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상의 시기에 고점을 찍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시장이 꼬꾸라진다라고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러려면 금리가 인상될 때 시장이 꼬꾸라집니다를 예측했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걸 못했으면 지금 어차피 엇박자를 타신 거면 기다리셔야 되고, 순박자인 경우에는 어찌됐든 차익하고 중소형주로 이런 전술을 조금 잡아가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2023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르죠. 그러니까요.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저희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다시 한번 또 짜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조금 이따가 나가는 메일 주소로 포트폴리오 계좌 현황을 보내주시면 네 분의 전문가가 냉철하고 또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상전화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